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룰 꿈은 40대 기혼 여성의 꿈입니다. 다락방으로 시작하는 꿈인데요. 먼저 꿈을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같은 작은 공간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다. 사다리에서 내려온 공간은 현관문 앞 실내이다. 현관에는 신발이 무수히 많다. 그 중에 내 신발을 찾는다. 여러 가지 운동화, 단화 등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20켤레 정도의 신발들이 있지만 짝이 맞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가죽으로 된 단화를 한 짝 찾아 신는다. 나머지 한 짝을 찾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다급하고 짜증도 나고 아무 신발이나 신을 수 없어서 한 짝만 신고 절뚝거리며 걸어간다. 뮤직박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능한 변호사 딸이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거든요. 연로한 아버지는 나치 전범으로 고발된 상태였어요. 딸은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하고 변호를 맡죠. 끝내 재판에서 승소했고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뮤직박스를 하나 얻어요. 그 뮤직박스를 열면 음악이 나오는데요. 태엽이 돌아가면서 감춰져 있던 사진 몇 장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옵니다. 그 사진들에는 나치 장교인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진실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딸은 그 사진을 검사 측에 보내고 그 다음 날 신문 전면은 그 사진으로 도배되죠. 딸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그런 선택이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까지 커다란 용기를 내야 되는 그 이슈는 아니지만, 저희 내적으로는 인정하기 좀 싫었던 이슈를 사진으로서 저도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찍었던 사진들이 사과박스 거의 한 박스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는 거를 발견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막 이렇게 보는데 너무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들이 하나도 이제 가치가 없게 느껴진 거예요, 저는. 힘이 없었다는 뜻이죠. 네. 눈여겨볼 만한 사진이 거의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저희 아빠를 생각할 때 그래도 뭔가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투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를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기에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힘도 굉장히 부족했고 되게 많은 시간을 공허하게 보냈구나. 이거를 되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선생님 얘기 가지고 마음을 울리네요. 지금 다락방에서 맞닥뜨린 것 때문에 나 역시 괴로워요. 그 괴로움이 뭔지 구체적으로는 내가 알아가야겠죠. 하지만 내 괴로움은 신발 한 짝을 포기할 정도인 겁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신발이란 사회적인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목적한 바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신발들 중에서 내 신발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의 고집인지 결기인지 아무튼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발 한 짝만 신은 채로 밖으로 나갔고 결과적으로 절뚝거리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됩니다. 속상함이 클 거예요. 영화 얘기 한 편 더 할게요. 신발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와닿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영화 기생충이 있잖아요. 박 사장 가족과 기태 가족이 모여있는 포스터 본 적 있어요? 그 포스터에서 박 사장 가족은 다 신발을 신고 있는 반면 기태 가족은 맨발로 있거든요. 이 부분만 상징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기태 가족은 사회 내에서 가질 만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없는 이들인 거죠. 사회적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무존재감, 루저들,
이것이 그들의 처지인데요. 위조된 증명서, 위조된 학력을 가지고서야 그들은 겨우 취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위조를 부추기는지도 몰라요. 거짓의 자기를 만들어내라고. 일견 위조를 감쪽같이 할수록 안정적인 기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위조를 돕고 또 서로 기생하고. 이것은 개인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렇게 병리적 개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나마 기태 가족은 집에서는 그들 자신으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박 사장 가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의 삶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잖아요. 삶 자체가 거짓과 위선인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헛개비들처럼 보이기도 했죠. 특히 그 부인. 이것이 가지는 함의가 있을 텐데 영화 전체를 다룰 것은 아니니까 다시 기태 가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기태 가족은 사회 내에서 잘 걸어갈 수가 없는 처지로 살아가죠. 걸어갈 곳도 없고 걸어갈 의지도 아주 작고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내모는 거죠. 사회는 이들을 전혀 반기지 않아요. 천대하고 홀대할 뿐입니다. 기태네 가족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내게 맞는 신발을 제대로 신고 있어야 세상을 분주하게 누비고 다닐 수가 있고 그 결과 반지하집을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이 꿈에서 내가 신발을 찾는 심정이 조금 이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보다도 그 박사장네의 그 기만에 대한 얘기? 그게 되게 와닿아서 계속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송강옥네 집은 정말 집안에선 솔직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렇게 위조를 하는 자신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자각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그게 그 얘기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역시 나의 신발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집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나의 신발 한 짝은 아직 그 집을 벗어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거였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한 짝은 그녀를 궁전으로 인도할 것이고 콩지의 꽃신 한 짝은 그녀를 마을 수령의 곁으로 이끌 겁니다. 우리 모두 이야기의 행복한 결말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잃어버린 가죽 단화 한 짝은 나를 어디로 이끌까? 그 집에 있으니 결국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신데렐라와 콩지는 머물고 싶었지만 도망쳤어요. 나는 그들과는 반대의 이유로 그 집, 그 다락방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 현관에서 다락방으로 곧장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집 안으로 들어가면 다락방으로 가는 보다 수월한 통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집 안을 통과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곧장 현관으로 내려와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바로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 계획은 이렇게 저렇게 틀어진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내 이야기는 완결을 본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데렐라와 콩지는 파티와 잔치에 초대되기 전 거칠게 말하자면 천시받는 부엌대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신발 한 짝이 그들의 신분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의 상징적 의미는 내적으로 새로운 의식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나로 돌아오면 왜 황급히 그 집을 떠나려고 한 것일까? 현관에 수많은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집안에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아주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도움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나의 신발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그들은 나의 시중을 필요로 하는 이들 같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나는 집안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집은 내 욕구는 내팽개친 채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챙기도록 몰아가는 집이라는 의심이 짙어집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부엌대기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절박한 심정으로 그 집을 벗어나고자 했던 거죠. 애시당초 나의 기대는 다락방에서 찾아낸 뭔가가 나를 그런 신세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되어줄 것으로 믿었던 거죠. 신데렐라와 콩쥐가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시키는 일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뿐이었죠. 다락방에서 찾아낸 무언가로 세상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더 이상 기생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해서였습니다. 부엌대기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집은 기생과 의존을 부추기며 부엌대기로 살아가라고 하는지 모르죠. 즉슨 수동적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죠. 그러나 나는 홀로 서기를 감행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심리적 자립이자 심리적 독립을 뜻합니다. 나는 내적으로 그런 여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종국에는 떠나야 하는 게 맞고요. 때문에 더더욱 다락방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는 새 물건이 아닌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말하자면 다락방과 나의 공통점은 과거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락방에 올라가기로 한 결정은 내 과거를 들춰보겠다는 결정에 따른 겁니다. 내 이슈를 보다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인 거죠. 다만 먼지 정도 털어내는 노력을 들이면 세상으로 직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것들만 쏙쏙 드러났던 겁니다. 내 예상과 달리. 겁이 났고 막상 내려왔으나 신발 한 짝은 사라졌죠. 그 상태로 나가게 되면 그 집으로 계속 돌아오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떠나고 싶은 나에게 이보다 더 약오르고 속상한 일은 없을 거잖아요. 또 막상 나가도 세상에서 절뚝거리는 신세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건 더 싫죠. 꿈에 이 집이 그런 집일 거라는 데는 동의가 되나요? 저는 그 신발이 되게 많다는 점에서 그런 비슷한 연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 내가 만약에 한 구성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내 내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있다는 것도 결국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신발을 신고 밖으로 자기 길을 걸어 나가지 않은 미처 표현되지 않는 내 수많은 욕구들이 이 집안에 뒤엉켜 있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왜 계속 여기에 머무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신발 없이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찾으러 다시 돌아올 겁니다, 분명. 그 집을 벗어나고 싶다면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달달하고 달콤한 기대는 바닥에 둔 채로 사다리 위에 서야 한다는 거죠. 지하실과 다락방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딱 들어서기 전에 지하실은 먼저 나한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다락방은 나한테 기대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거든요. 지하실에서는 뭔가 유쾌하고 기분 좋고 내가 또 반가워할 것들이 대단히 적겠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불쾌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 분명히 있다. 공포로 몰아갈 것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대번에 드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처럼 지하실과 다락방을 비교해 보면 그 느낌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왜 다락방이 꿈에 등장했을까? 질문은 더더욱 중요해지죠. 다락방에서 아주 끔찍한 무엇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통. 그저 잊고 지내던 것들 중 아주 반가운 것과 재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죠. 아까 보물이라는 말에 되게 아했었어요. 뭐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현실적인 가치를 짓지 않더라도 내가 어릴 적에 간직했던 뭔가 소중한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뭔가 옷장이 있고
그 옷장에 들어서면 나를 아주 새로운 세계로 데려다 줄 것 같고 뭐 그런 기대부터 해서 그런데 그런 기대가 클수록 다락방에 머무는 시간에 조바심이 나고 견디기가 버겁고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거기에 신발이 보이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죠. 나가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막상 다락방에 들어가 보니 내가 발견하는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나 다락방은 고독한 가운데 내면 작업을 해나가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아마 그리로 불리워졌을 때는 분명 내가 그간에 해온 작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힘은 거기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신발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다락방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락방으로 불리워질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락방은 아마도 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창조 작업을 하기에 다락방보다 더 좋은 장소는 드물 겁니다. 내면에 떠오른 고마운 다락방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점은 신발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락방에 두어야 합니다. 다락방에서 나 자신을 보다 깊게, 보다 오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본격적인 내면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일과 중에 다락방에 머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성들이 이런 거 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자기만을 위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가차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다락방으로 향해야 합니다. 저는 요새 제일 실감하는 게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불가능이란 단어로 써도 될 만큼 어려웠구나를 느끼거든요. 진짜 내 감정과 생각이 되게 여러 개 가림막들로 막 이렇게 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거의 자동적으로 외부의 평가 시선을 이렇게 계속 들이대는 습이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느낀다는 거에 대한 그 감이 부족했었는데 나와의 일체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말을 할 만큼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다락방이라는 그 공간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렇게 꿈작업을 하면서 처음 뭔가 이렇게 느낀다라는 것에 대한 감을 조금 가졌는데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감이 확 흐트러지더라고요. 조금 맛봤는데 이것이 나한테 한번 맛봤다고 해서 장착한 것처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 습이 발동되다 보면 그게 막 흩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감을 잡기가 너무 힘들고 그걸 제일 많이 느끼는데 꿈 볼 때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꿈은 정말 느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면 이제 꿈이 전혀 이제 다가오질 않으니까 되게 골똘히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대상이 꿈이고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서 내 꿈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죠.